안녕하세요. 좋은 버나드입니다. 자, 어제 제가 중동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제가 영상으로 마련해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 감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의 약속 작전 뭐 이런 이름으로 이란 뭐 혁명 수비대가 이스라엘 쪽에 이렇게 드론이나 이런 공격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확전 위기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휴일인데 이걸 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이 휴일이라서 뭐 움직임은 없지만 그래도 바로 내일 주식시장이 열리니까 또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표시된 지역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영토에 이란이 이런 드론을 공격을 지금 감행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처음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 공격이 50대가 넘는 이란 드론이 이스라엘 향해 발사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영공에 도달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릴 것으로 설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상공에서 드론 뭐 이라크 상공이죠. 이라크 상공에서 드론 활동이 목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란, 요르단, 이스라엘 영공 폐쇄 예정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군과 방공망에 높은 경계 태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영토에 이란의 첫 직접 공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들 있잖아요. 이 이란의 드론들인데 드론들이 이렇게 우리 시각 아니고 그쪽 시각으로 한시경에 이렇게 발사가 됐다. 지금 이렇게 드론이 날아다니는 게 보이시죠? 드론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다시 또 이게 보도가 왔는데 이 공격이 드론이 약 10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100대의 이란 드론이 이스라엘 향해서 발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대라고 하는데 더 많이 발사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 소식통에 따르면 공격에는 미사일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 영공에서 드론이 요격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요르단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자국 영공을 침범하는 드론을 요격할 것을 밝혔다. 이렇게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 전역에 방공망은 높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 영공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 영공이 하늘이죠. 하늘이 다 폐쇄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각,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 내각 소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같이가 아니라 서로 각각 뭐 내각으로 소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바이든은 고위 보안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이란의 첫 직접 공격이 진짜 확전이 됐다. 확전 아니고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사건 이벤트 타임라인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지금 제가 예상이 되는데, 원래는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있잖아요. 여기에 공격을 해서 고위 관리를 포함해서 18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란의 고위 관리를 포함해서 1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이란은 반격이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 이란 대사관에 뭐 시리아에 있지만 이란 대사관에 관해서 공격을 했으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란 영토를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공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이런 동의도 구하고 그래서 이제 공격이 시작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란이 이스라엘과 연계된 컨테이너 선박을 이미 뭐 급습을 하고 성공적으로 납포를 했거든요.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연계된 선박도 지금 납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란이 이제 공격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란의 위협에 대비해 전국적으로 학교를 폐쇄하고 군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공식적으로 모든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란은 공식적으로 수십 대의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지금 발사를 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예멘 쪽에서도 이스라엘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총리는 어떤 이란인에게도 자비가 베풀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노 머시 뭐 이게 자비가 없을 것이다. 우리도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요르단은 이스라엘 향해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모든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여기서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라크 파타이브 헤즈볼라 있잖아요.
뭐 이란이 뒤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이런 루머가 도는 헤즈볼라 이런 단체는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 개시하겠다 이런 걸 선언을 했다면서 또 헤즈볼라에 또 이런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란 최고 지도자는 악의적인 시온주의 정권은 처벌될 것, 그러니까 이게 시온주의 정권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처벌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리들은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예멘에서 최대 500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미국과 영국의 전투기가 이스라엘에서 발사된 이란 드론을 요격하고 있다는데, 여기까지 지금 왔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레바논 남부에서는 또 이스라엘 향해서 수십 발의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타임라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과 영국의 전투기가 이스라엘 상공에서 지금 이란의 드론들을 격추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쟁이 발발 전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란이 반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란은 뭐 끝났다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해석을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지금 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조금 요약한 이런 설명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이 발사한 것은 수십 대의 자헤드 136 순항 드론이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인들이 계란2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널리 사용한 모델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고성능 탄약은 아니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정밀 유도되며 큰 탄두를 탑재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변형 모델에는 정찰 및 대방사선 기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찰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공격의 목적은,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 지금 이란의 공격의 목적은 이스라엘 방공망을 흡수, 제압, 파괴하고 후속 순항 및 탄도 및 초음속 공격에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정찰 용도로 이렇게 많이 보냈을 것이다. 정찰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방공망을 파악하려고 이렇게 한번 보낸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헤즈볼라, 아까 말씀드렸죠. 헤즈볼라 이 테러 단체죠. 이 단체도 지금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한 대규모 로켓 포격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는 의심할 바 없이 혼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이 얘기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일이 매주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으며, 그 다음에 러시아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이 온 목적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란이 러시아에게 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하면서 얻어온 이런 방공 시스템 있잖아요. 서방 방공 시스템, 우크라이나의 서방 방공 시스템에 수집된 1년 이상의 상세한 전투 데이터와 그 다음에 가자 전쟁 중 이스라엘 시스템에 대한 6개월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혜택으로 이제 공격에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격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방공망을 더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드론이 공중에 떠 있는 보고와 그 다음에 순항 및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루머가 돌았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쭉 보면서 그 드론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후기에는 이제는 드론이 공격이 끝난 다음에는 아마도 이제는 미사일 공격이 있을 수가 있다. 물론 이란 입장에서는 드론으로 끝났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쟁이란 게 처음에 폭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육군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도 육군이 들어가야 진짜 전쟁이긴 한데 지금 폭격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폭격이 있다고 하면은 이미 지금 드론으로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이런 방공망을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는 순항 미사일이나 초음속 미사일 뭐 이런 게 다시 또 이란 쪽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도 또 반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뭐 전쟁을 계속 끌고 가려고 지금 하는 지금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후속은 이 미사일이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며, 그래서 참 진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란 남원 지역에 지금 에어베이스에 미사일이 지금 도착했다고 합니다. 미사일이 이제
발사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전쟁이 더 커질까 지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러시아랑 또 이란이랑 같이 뭐 동맹이라고 해서 뭐 서로 친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란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일정에 맞춰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을 연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어떻게 공격할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어떻게 결정하냐가 달려 있죠.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참전을 해서 이란을 공격한다. 미국이 이제 이란을 공격한다 하면은 어디로 공격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씩 봐드릴게요.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싶다 하면은 뭐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쪽은 미국에 협조적이지 않죠. 이쪽으로도 힘들고 파키스탄은 또 이란이랑 또 잘 지내보려고 지금 요즘 교류를 하고 있고 외교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협조할 일은 없고, 오만도 미국에 협조할 일이 없고, 예멘은 후티 반군이 여기 있는데, 당연히 협조할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라크도 당연히, 바로 옆이니까 이란에 이렇게 협조할 수도 없고, 튀르키예도 별로 이제, 이란 쪽에 이란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굳이 이란을 건들고 싶지 않다. 바로 옆이니까, 시리아도 그렇고, 시리아는 완전 이란 편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디가 아제르바이젠이 좀 이란을 싫어해서 미국을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제르바이젠이랑 터키랑은 거의 혈맹이잖아요. 그래서 터키가 아마 중재를 할 것 같다. 그러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도 이제 미국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오만만을 넘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간다? 그러면 이란한테 이제 미사일 포격에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나 쿠웨이트가 도와준다? 그러면은 큰일 날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몸을 엄청나게 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더 라인이라는 이런 대규모 공사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사일이 또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 쉬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어떻게 도와줄 이런 나라들이 이란 주변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란을 타격하려고 하면은 진짜 맘먹고 가야 되는데 그럼 또 뒤에 러시아에서 또 이란을 도와줄 수가 있어서 크게 나면은 3차 세계대전도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보니까 이란 국영TV에서 보니까 헤즈볼라 있잖아요. 헤즈볼라가 북쪽에 시리아인들의 골란고원에서 공격할 지금 예정이다.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을 휴전을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 헤즈볼라가 또 레바논이나 시리아 위에서 공격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란의 거의 후속 부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헤즈볼라 이 군단이 이 골란고원이 어디냐면 여기 잘 얘기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이쪽이 평지예요. 이쪽 해변가는 평지고 이쪽으로 서안지구 갈수록 이게 고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레바논이 있죠. 레바논 여기 있고 여기 시리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골란고원이에요. 골란고원 보면은 여기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골란고원이 높잖아요. 고도가 높죠. 이게 요르단도 고도가 높고 이렇게 고도가 높은데 시리아나 골란고원 쪽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고도가 높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헤즈볼라가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공격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공격한다 한들 반격한다 한들 이 헤즈볼라 이쪽은 게릴라에 능통한 이런 부대라서 다시 숨어버린다. 이 땅굴이나 이런 데를 많이 파고 있어서 숨어버리면 되니까 참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다. 여기서 계속 또 여기서 게릴라 이런 폭격을 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란도 막아야 되고 저기 헤즈볼라도 막아야 되고 가자지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면초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타냐후는 자기 정권 연장을 위해서 계속 이런 분쟁을 야기를 시키는데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계속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또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란이랑 지금 이스라엘 영공이 거의 뭐라고 해야죠? 거의 폐쇄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도 거의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비행기가 다니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정부 비행기가 이란의 공격 중에 공중에 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네타냐후 총리가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네타냐후가 도망친 다음에 또 전쟁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전쟁이 다시 또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공격을 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참 이런 분쟁이 안 생겨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요. 다 자기만의 이권이 있고 뭐 이런 분쟁이 뭐 종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토 간의 이런 전쟁일 수도 있고 이런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란 지도자랑 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랑 만나서 아니면 뭐 통화로든 이런 뭐 협상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달래서 이렇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공격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이제 반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란이 또 공격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헤즈볼라가 위쪽에서 또 게릴라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진짜 중동 정세가 지금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뭐 3차 세계대전 뭐 이제 미국이랑 영국이 참전하면은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왜냐? 미국이랑 영국까지 지금 참전한다고 하면 뒤에는 이제 이란 뒤에는 러시아, 북한, 뭐 중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면은 또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여기에서 중동에서 대리전으로 또 열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조금 제가 예전부터 서서히 얘기했지만 러시아, 중국이 뭉치고 그다음에 미국과 영국이 이렇게 서방 세력과 이렇게 갈등이 계속하고 서로 힘이 커지고 있어서 어디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냉전 시대에 있었잖아요. 냉전 시대라고 해서 냉전 시대 때도 소련이랑 미국이랑 붙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신냉전 시대에서 아마 서로 미국 세력이랑 이란, 뭐 러시아, 중국 세력이 커지니까 결국은 한번 붙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미국은 대리전을 좋아하잖아요. 대리전이 중동에서 열리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약간 우려감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열릴지 뭐 한반도에서 열릴지 뭐 이게 조금 다들 뭐라고 해야지 우려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중동에서 거의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이 더 고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지금 공격을 했잖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 지금 경제나 주식이 어떻게 되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주식쟁이들이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첫 번째, 그냥 우리가 확신이 몇 개가 있는데, 월요일에 석유가스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하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전쟁이라고 하기는 모르겠지만, 이란이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또 반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석유와 가스를 아마 여러 국가들이 다 모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가스나 석유 가격이 아마 폭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호르무즈와 스웨즈, 글로벌 지정학적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스웨즈 운하랑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는 또 봉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유가가 다시 오를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EU 에너지 안보는 지금 미국의 공급에 달려 있다. 그래서 유럽 지금 에너지 가격도 또 이제 미국의 공급에 따라서 폭등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브렌트유는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장 마감할 때 90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지금 버핏의 해안이 진짜 또 놀랍습니다. 지금 애플을 연초에 판다고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중동 정세가 불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버핏이 정유주를 지속적으로 베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쉐브론의 70%가 넘는 지금 뭐 주저하는 안정적인 이런 걸로 버핏이 선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쉐브론이나 이런 걸 더 샀잖아요. 정유주에 버핏이 이런 베팅을 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야 워렌 버핏 진짜 대단하다. 야 이걸 또 알고 이 영감은 또 투자한 건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버핏이 우리는 뭐 장기 투자의 아이콘, 뭐 장기 투자로 버신 분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버핏도 돈이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특히나 원유로 유가로 단타를 많이 하십니다. 정유주로 샀다 팔았다 하는데 2016년에도 샀다 팔았다 했었고요. 23년에도 샀다 팔았다 했고 24년에 또 모아갔습니다. 그래서 24년에 또 모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한 3, 4년, 5년 전부터 일본 원자재주도 모아가고 있었고 야, 이 영감 진짜 해안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란에 지금 공격이 일어났죠. 그래서 원유랑 금값이 지금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금값이 온스당 2,400달러를 또 넘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폭등할 것 같은데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금 가격은 오를 것이다. 왜냐 지금 보면은 저런 위기감도 있지만 중국이 지금 브릭스 경제를 가져온다고 하면서 미국 국채를 던지면서 금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다 내다 팔면서
이제 금을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조금 변화가 일고 있고 금 가격은 앞으로도 좀 더 이제 모멘텀을 갖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원유가 폭등하고 금 가격이 폭등하고 이러면은 결국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또 금리에 영향이 갈 수가 있다. 금리도 이제 인하를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다시 또 동결이나 인상 카드가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뭐 우리가 올해 금리 인하가 오면서 또 폭등장, 화랑장이 조금씩 그 인하 기대감으로 왔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이제 조정이 주식 있잖아요. 나스닥 조정이 다시 오면서 또 이제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환율이 또 폭등을 할 것 같고요. 환율이 1385원까지 찍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환율이 또 폭등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폭등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참 힘들어요. 금리를 미리 올렸어야 되는데 금리도 지금 부동산 눈치 보면서 금리를 못 올리고 이렇게 아니란 정책을 하면서 있으니까 지금 환율이 폭등을 하고 이제 유가까지 폭등을 하면은 서민이 죽어나는 거죠. 서민들이 죽어난다. 서민들 경제가 죽어나는 겁니다. 왜냐? 물가가 폭등할 거거든.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할 건데 서민 경제가 지금 큰일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걱정이다. 이렇게 유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폭등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타격이 시게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주식들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 차이나 전기차, 뭐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 탑10, 인도, 2차 전지, 글로벌 리튬, 뭐 이런 팡플러스, TQQQ, SOXL, SCHD 다들 또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하락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또 싸게 줍줍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다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물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전쟁 위기가 와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위기가 곧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좋은 주식이 지금 싸질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싸졌을 때 용기를 내셔서 더 이렇게 물량을 그러니까 수량을 늘려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